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모의고사 드디어 끝났고요. 국어 시험지를 받고 많은 학생들이 놀랬을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서. 저도 문제를 보고 확실히 이번에는 6월달보다는 훨씬 편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6월 시험을 보고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번 6월보다는 살짝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쉬움의 난이도를 맞추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도 매우 쉬워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엔 작년 기준으로 100점이 1등급 컷, 원매가 96점이 1등급 컷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올해도 이 정도에서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급은 90점대 후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갈수록은 역시 이 국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등급, 2등급 컷은 상당히 높고 3, 4등급 컷은 6월보다 살짝 높은 그러한 난이도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점수가 올랐다고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6월보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6월을 기준으로 수능 준비를 맞추셔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어를 잘 봐야지만 좋은 대학을 간다, 이 명제는 항상 유효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번 거 정리하시고 6월과 비교해서 평가원이 무엇을 수험생한테 묻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수학은 쉬운 수학은 없어요. 사실 이 선택 과목이 되고 공통 부분이 수학원, 수학2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가나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작년부터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답이 범위에 있었어요. 출제 범위에. 수학원, 수학2에서 공통 20인 문제를 내야 되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문제를 다 풀어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딱딱딱 유형을 가서 접근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추론을 해서 접근해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려면 기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모의고사와 엔젤을 통해서 수학 실력을 계속 높이셔야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요. 영어도 또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해서 6월달에 2, 3등급이었던 친구들이 1, 2등급으로 한 등급씩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막상 정시에서는 생각보다 영어가 크게 등급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만 맞아도 서영고, 서성한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수시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영어가. 등급을 맞춰야 될 때. 그래서 이번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쉽게 나왔다고 내가 영어 실력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준을 다 6월달 작년 수능에 맞추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그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략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국어는 90점대 후반, 수학은 초반, 여기서 1등급 컷이 나올 것 같고, 국어가 상대적으로 쉬우면 수학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번 구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시를 모의 지원을 해본다면, 수학을 엄청 잘 봤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올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모의고사이고요. 모의고사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국어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렵게 출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아요. 수학은 킬러와 준킬러의 문제의 난이도 차이가 줄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난이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개념을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 같은 경우도 이번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수능에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월 난이도에 맞춰서 심화적인 단어랄지 어려운 구문, 문장 구조를 빨리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이 대략 80일 정도 남았잖아요.
정말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7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잠 7시간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공부와 함께 하신다면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소서 쓴다, 면접 준비한다 이런 걸로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그래서 수능을 잘 못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9월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수시 최저만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은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탐구로 최저를 맞춰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탐구 같은 경우에 1등급을 맞으려면 하나를 틀리던지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한 과목만 보고 한 과목은 버린다? 되게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수시 원서를 썼어도 최저를 통해서 내가 수시를 가는 게 아니라 수능으로 최대한 점수를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대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제가 명심을 드리고 싶고, 아직 시간이 정말 많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모의고사는 여러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걸로 끝내는 거지, 이거 갖고 모의주연을 막 돌리고 내가 어디를 가네 마네 성적이 떨어졌네 어떡하지? 이런 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능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공부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저 랑쌤한테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 봤다고 쉬시면 안 되겠죠? 오답 정리하시고 또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